네, 오늘은 70대 말기 관절염 환자분을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수술 전후 과정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께서는 무릎에 연골이 다 마모가 돼서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부딪히는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그래서 평지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이용도 매우 어려운 그런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십니다. 그동안 약이나 주사 치료 같이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제 그런 치료에도 통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심한 고통을 안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셨습니다. 먼저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환자분 상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정면에서 보는 엑스레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릎의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가 간격이 하나도 없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무릎에 연골이 있어서 두 뼈 사이가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골이 다 마모가 됐기 때문에 간격이 없어져 버렸고 걸을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는 아주 심한 고통을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이 사진에서는 환자의 다리 전체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의 하지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관절과 발목 관절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축이 무릎의 센터, 가운데 부분을 지나는 게 아니라 무릎의 안쪽을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서 체중 부하가 골고루 분산이 되지 않고 체중이 전부 다 이렇게 무릎의 안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렇게 편마부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무릎은 점점 더 휘어서 오다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빨리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환자분이 말기 관절염 상태까지 오게 되신 거고요. 더 이상은 비수술적 치료가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셔서 인공관절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다리 모양 자체가 오다리 형태, 무릎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이면서 무릎 안쪽이 특히 많이 마모되는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말기 관절염 환자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의 삶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술장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환자분을 마취를 하고 또 이제 수술을 위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엑스레이와 MRI 같은 영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각도와 두께 같은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수술을 준비하는데요. 실제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뼈를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오차 없이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수술 전에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수술에 임합니다. 우리 인공관절 할 때 뼈를 자르는 그런 원칙은 하지의 축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좀 변형을 주고 조절할 수 있는데 환자분의 뼈 모양 상태 등을 제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환자분에서 몇 도의 각도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절제가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수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각각에 대해서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를 준비하고 실제 몇 미리 정도의 뼈 절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환자분의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수술 전 플래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리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계측을 통해서 플래닝을 하고 수술을 임하게 되면은 어떤 오차도 줄일 수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수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수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자분 무릎 모형이라고 보시면은 환자분의 피부를 먼저 절개를 이렇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관절막을 절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환자분의 무릎 뼈를 노출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뼈를 절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제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계측했던 그런 각도를 고려를 하게 되고 또 환자분의 뼈가 어느 정도 두께로 잘리게 되는지를 잘 이제 확인하면서 정확한 각도로 절제를 하게 되고요. 이제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제를 합니다. 이때 이제 환자분들에게 몸속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뼈 크기에 맞춰서 제일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꺾여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뼈가 이렇게 절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양을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실제 환자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허벅지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 종아리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금속 사이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인공 연골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뼈 절제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바로 인대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즉 이제 무릎이 너무 헐렁하거나 혹은 타이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좌우 균형이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헐렁하면 되게 무릎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서 인대 균형을 맞춘 다음에 우리가 이 임플란트를 시험적으로 넣어봤을 때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이제 최종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뼈 절제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인대 균형이 잘 맞아서 밸런스가 잘 맞은 상태를 이제 시험용 임플란트를 넣어서 확인한 다음에는요, 우리가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인공관절을 최종적으로 뼈에 부착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우리가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볼 시멘트라는 것인데요. 우리 무릎 뼈 절제면과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건데요. 한 15분 정도 경과하면은 단단하게 굳어서 바로 이제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실제 수술 이후에도 환자분들이 바로 걸어도 임플란트가 벗겨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임플란트를 우리 무릎 관절에 최종적으로 잘 삽입한 다음에는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무릎에 상처를 봉합하게 되는데요. 관절막을 봉합하고 피부까지 잘 봉합하게 되면은 수술이 종료됩니다. 이때 관절 내에 배액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핏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을 삽입해 두는데요. 그 관을 통해서 수술 직후에 좀 출혈이 있는 것들이 무릎 안에 너무 많이 고이지 않고 무릎 바깥으로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무릎 안에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있게 되면 통증도 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통해서 새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하루 정도는 그런 배액관을 교체했다가 나중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